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목표가 이제 10만 전자 수준이 아니어서 11만 전자까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이 반도체주 전체적으로 좀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좀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BM을 주로 그동안에 반도체 관련돼서 이제 성장성 얘기를 할 때 HBM을 주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제는 사실 HBM이 왠지 조금 뒷선으로 밀리고 이 레거시 쪽의 수요 기대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시장에 더 좀 크게 더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마저 좀 들 정도입니다. 일단은 어제 1.5% 내린 78,000원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이제 8만 전자 육박하고 있는 거는 새삼스러운 얘기는 좀 아니고요. 8거래일 만에 차익 실현을 하긴 했는데 이건 사실은 삼성전자 본연의 부분보다는 따지고 보면 좀 FOMC 이 경계감 이 부분이 더 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사들 삼성전자 목표가를 좀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는 내용을 좀 보면 SK증권이 종전에 7만 7천 원 했던 게 지금 11만 원까지 무려 42%나 목표가를 좀 아주 대폭 끌어올리는 그런 내용이 좀 있었고요.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이쪽은 9만 한 4, 5천 원대, 9만 원대 중반까지 얘기를 좀 하고 있고 BNK투자증권이 9만 원대 초반 이렇게들 목표가를 좀 올리고 있습니다. SK증권이 다른 증권사에 비해서는 좀 유독 목표가의 수준이 굉장히 좀 높죠. 그다음에 이익 추정치도 3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지금 8조 한 9천억 정도 되니까 이게 한 달 전보다 2.5% 정도 증가를 하긴 한 건데 2분기 때 생각을 해보면 아주 엄청나게 큰 그런 실적 상향이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좀 어느 정도 좀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SK하이닉스는 지금 11조 대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 인프라에 대한 투자,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할 것이다. 2030년까지 지금의 한 4배 수준 이상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망이라는 점을 감안하긴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D램, 즉 메모리 쪽의 D램이나 낸드에 대한 쇼티지에 대한 우려도 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일 정도니까 요즘에 지난번에 샌디스크가 가격 인상을 어느 정도 좀 검토하고 있다. 아예 지금 대폭 올릴 생각을 하고 그 얘기가 쏙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더 올린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 전체적으로 D램과 낸드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AI 기술이 그동안의 학습에서 추론 쪽으로 넘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라클이 급등했던 이유가 이제 바로 이 추론 쪽으로 넘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라클이 갖고 있는 이 차별적인 그런 경쟁력 덕분이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HBM은 여전히 수요가 계속 크게 늘고 있고요. 최근에 HBF, 즉 고대역폭 메모리가 아니라 고대역폭 이 낸드 쪽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까지 있지만 그게 HBM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HBM과 병행해서 간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HBM에 대한 수요도 여전히 강할 것이다. 거기에다가 이제 기존의 범용, 즉 레거시 메모리 수요까지 이렇게 크게 늘어난다. 그러면은 안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 관련돼서는 여전히 계속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들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모건 스탠리가 국내 한 소부장 업체의 지분을 6% 이상 이렇게 최근 들어서 좀 집중적으로 매입을 해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TLB라는 회사고요. 이게 좀 인쇄로 기판 PCB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주가를 보시면은 올 1월에 10,000원대 언저리에 있던 회사의 주가가 지금 근 4만 원대까지 가고 있으니까 3배 이상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건 스탠리 NCO 인터내셔널 PLC, 이제 모건 스탠리 계열의 이제 투자 회사가 되겠죠. 여기서 최근에 6.14%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이제 공시를 좀 냈고요. 9월 11일 이후에 또 추가로 매수를 하면서 이제는 6% 초반에서 6% 중반까지 지분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회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낸드 쪽에 기본적인 그런 PCB 기판 관련된 그런 게 있는데 이 회사가 최근에 또 급등을 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엔비디아가 소캠 쪽
이제 직접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소캠 관련 PCB 기술, 인쇄로 기판 기술도 갖고 있다라는 이런 점들이 좀 장점으로 작용을 해서 가고 있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요즘에 그 이 SSD를 비롯해서 이 낸드 쪽에 대한 기대감, 수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소캠 그다음에 뭐 낸드 그다음에 HBM 등등등 하여간 인쇄 그룹형 관련해서 조금 선단 공정 쪽으로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력을 이 TLB라는 회사가 갖고 있다 보니까 다른 인쇄 그룹형 회사들도 여러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더 좀 눈에 띄는 그런 소부장 중에서 사이즈가 작은 회사들 중에서는 좀 더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거기에 이제 이런 글로벌 IB 쪽에 있는 운용사가 투자사가 이런 데 투자를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얘기 농심홀딩스 얘기를 오늘 주톡피아에서 가져왔는데요. 농심홀딩스는 지주사긴 한데 갖고 있는 그 계열사 중에 농심하고 율천화학 이 두 되게 따끈따끈한 회사에 대해서는 연결이 안 돼 있는 회사입니다. 지주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지주사 중에서 좀 저평가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최근에 뭐 주가 상세 화면에서도 보시지만 5일 동안에 최근 한 달 동안에 무려 56%나 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11년 만에 상한가를 찍기도 했고요. 16일에 14만 3,500원까지 좀 올라가서 좀 12만 2,500원을 조금 한 이틀 사이에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 어쨌든 50일 신고가를 좀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던 거는 농심이 캐대언 효과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던 그 영향, 그 후광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 전에 이제 그 저평가 이유였던 농심이라든가 율천화학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 재무제표상.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효과가 나타난다. 농심의 어떤 그런 상승 효과가 나타난다면 연결 효과 부분이 좀 생기지 않겠냐 기대감들이 또 작용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돼야지 연결이 좀 안 돼 있는데 연결이 되느냐. 그렇다면은 농심홀딩스에서 농심의 지분을 더 늘린다든가 뭔가 이런 조치에 대한 기대감도 좀 일부 배어 있다.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농심이 지금 삼양식품을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양식품이 지금까지 이렇게 급등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던 이유가 따지고 보면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어떤 그런 참여 이 폭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반면에 농심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삼양식품을 뒤따라가는 거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으니 쉽지도 않죠. 그러니 아예 소비자들이 지금 가장 핫하게 생각하고 있는 캐대헌 또는 K-팝 이 열풍에 편승을 해서 브랜딩을 좀 강화해 보겠다 이런 전략으로 좀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효과가 실제로 얼마나 있을지 이게 이제 펀더멘탈리하게 이제 수치로 효과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요. 지금은 이제 기대감 때문에 나오는 거고 이거는 조금 이제 봐야 되겠죠. 적어도 3분기 실적 이후에 그 연말까지는 실적으로 좀 나오는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설탕 만드는 제당회사 세 곳이 있습니다.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이 있는데 상장사는 CJ제일제당뿐이고 가격 담화 혐의로 검찰이 세 회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좀 들어갔습니다. 내용은 이들 세 개 회사가 설탕값을 담합을 했다. 이제 이게 되는 거고 이에 앞서서 얼마 전에 이 공정거래에서 담합 조사가 진행이 되기도 좀 하긴 했었습니다. 지금 삼양사 같은 경우 최근 5일새 조금 오르긴 했는데 CJ제일제당은 조금 떨어지기도 했고요. 어쨌든 아직 영향이 큰 폭으로 있는 건 아닌데 이게 만약에 조사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중에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겠죠.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담합했다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온다 그러면 또 공정위에서 후속 조치가 뒤따를 거고 이렇게 되면은 과징금이라든 뭔가 해서 실제로 수치상의 어떤 그런 부담도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는 특히 좀 우려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유통구조를 개혁하려는 얘기를 좀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얘기도 좀 나왔었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거의 과점하고 있는 이런 어떤 업계의 상황들은 사실 가격 담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좀 여지가 좀 있죠. 그런 거에 대한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당국에서 판단한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좀 압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이 부분이 기사가 당장의 주가에 아주 당장 큰 폭의 하락 이런 것까지 나오진 않지만 향후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